스마트폰의 비상 SOS 기능은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나요? 1번 위험한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할 때, 2번 배터리가 거의 없을 때, 3번 휴대폰이 먹통이 되었을 때, 4번 와이파이를 잃어버렸을 때. 스마트폰의 비상 SOS 기능은 위험한 상황에서 전원 버튼을 여러 번 빠르게 누르면 자동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비상연락처에 알림을 보내는 안전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배터리 부족 상황과는 다르며 긴급 상황에 매우 유용합니다. 참고로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 모두 이러한 기능이 있으며 미리 설정해두면 혼자 있는 노년층의 안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 화면의 밝기 조절을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을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1번 파놀레드, 2번 블루라이트 필터, 3번 나이트 라이트, 4번 자동 밝기 조절. 자동 밝기 조절 기능은 주변 환경의 밝기를 감지해 화면의 밝기를 자동으로 조정해주는 기능입니다. 이는 눈 피로를 줄이고 배터리 소비도 절약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트 라이트와 혼동하는데, 나이트 라이트는 밤에 눈을 보호하기 위해 화면의 색온도를 따뜻하게 변경해주는 기능이므로 서로 다릅니다. 설정에서 접근성이나 디스플레이 항목을 들어가면 이 기능을 켜고 끌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화면 녹화 기능을 사용할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1번 별도의 앱 설치, 2번 설정에서 활성화하는 것만으로 가능, 3번 클라우드 구독, 4번 컴퓨터 연결. 스마트폰의 화면 녹화 기능은 최신 iOS와 안드로이드 기본 설정에 이미 탑재되어 있으며 별도 앱 설치 없이 설정에서만 활성화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면 녹화는 강의, 게임, 튜토리얼 등을 기록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참고로 녹화 시 음성도 함께 녹음할지 선택할 수 있으며 녹화 파일은 휴대폰의 갤러리나 사진첩에 자동 저장됩니다. 키오스크에서 주문한 후 결제할 때 휴대폰을 스캔해야 하는 코드는 무엇인가요? 1번 NFC 태그, 2번 QR코드, 3번 바코드, 4번 RFID 칩. 키오스크에서 휴대폰으로 결제할 때는 주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휴대폰을 갖다 대서 결제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QR코드는 세로 가로 대각선 방향의 정보를 모두 담을 수 있어서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바코드는 한 방향으로만 정보를 읽어서 담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므로 주로 상품 가격 조회에 사용되고 현대결제 시스템에서는 대부분 편리한 QR코드를 선호합니다. 스마트폰에서 저전력 모드를 켜면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1번 휴대폰이 완전히 꺼집니다. 2번 화면만 밝아지고 다른 기능은 그대로입니다. 3번 배터리 소비를 줄이기 위해 화면 밝기와 성능이 낮아집니다. 4번 모든 앱이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저전력 모드는 배터리를 절약하기 위해 화면 밝기를 낮추고 앱의 백그라운드 실행을 제한하며 프로세서 성능을 제한하는 기능입니다. 이를 통해 배터리가 30에서 50%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절전 모드라고도 불리는데 휴대폰이 꺼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기능만 제한하므로 전화나 문자는 받을 수 있습니다. 시니어분들도 외출할 때 배터리가 남아있지만 불안할 때 이 기능을 켜두면 매우 유용합니다. 스마트폰 설정에서 앱 권한, 관리를 하는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요? 1번 앱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설치하기 위함, 2번 스마트폰의 화면 밝기를 자동으로 조절하기 위함, 3번 앱이 내 정보, 위치, 카메라, 연락처 등에 접근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함, 4번 앱을 더 빠르게 만들기 위함. 앱 권한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을 위한 중요한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사진 앱이 카메라에 접근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뉴스 앱이 위치 정보를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앱 권한을 제한하면 불필요한 정보 수집을 막을 수 있고 배터리 소비도 줄어듭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이 개인정보 유출을 걱정할 때 앱 권한을 세밀하게 조절하면 안전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키오스크 화면이 터치 반응이 없을 때 가장 먼저 시도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은 1번 화면에 묻은 물이나 먼지를 깨끗이 닦은 후 다시 터치하기, 2번 매장 직원에게 바로 신고하기, 3번 손가락이 아닌 관절이나 손톱으로 강하게 누르기, 4번 키오스크 전원 버튼을 누르기. 키오스크 화면의 대부분은 정전식 터치스크린으로 전도성이 있는 물질, 손가락의 피부, 과의 접촉으로 작동합니다. 화면에 물이나 먼지가 묻으면 터치 감지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가장 먼저 화면을 깨끗이 닦아보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입니다. 겨울에 장갑을 낀 채로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없는 이유도 같은 원리인데, 장갑은 전도성이 없어서 터치가 인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키오스크에서 주문 후 결제 시 개인인증번호, 핀, 입력이 필요한 것과 QR코드 스캔이 필요한 것의 가장 큰 차이점은 1번 카드로 결제할 때는 핀을, 휴대폰으로 결제할 때는 QR코드를 사용합니다. 2번 핀은 보안성이 높고 QR은 보안성이 낮습니다. 3번 핀은 키오스크가 인식하고 QR은 휴대폰이 인식합니다. 4번 핀은 결제 기계에 입력하고 QR은 화면에 표시됩니다. 핀 입력은 주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카드리더기에 삽입했을 때 필요한 인증 방식이고, QR코드 스캔은 휴대폰의 결제 앱,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등을 사용할 때 필요한 방식입니다. 키오스크에 표시된 QR코드를 휴대폰의 카메라로 스캔하면 자동으로 결제 앱이 실행되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분들도 휴대폰이 있으면 카드를 안 챙겨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키오스크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즉시 조리 옵션을 선택하면 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나요? 1번 가격이 할인된다, 2번 조리 시간이 더 짧아진다, 3번 주문이 즉시 취소된다, 4번 특별한 만료가 추가된다. 즉시 조리를 선택하면 주방에서 대기 중인 음식을 바로 조리하기 시작하여 평소보다 빠르게 음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피크 시간에 주문이 몰렸을 때 기존 주문들보다 먼저 조리할 우선권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현대적 키오스크는 이런 방식으로 고객의 대기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스마트폰에서 오른쪽 위나 아래에서 손가락을 긋듯이 내릴 때 나타나는 창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1번 상태 막대, 2번 제어 센터, 3번 알림 센터, 4번 빠른 설정. 제어 센터 또는 빠른 설정는 화면 가장자리에서 손가락을 내릴 때 나타나며 와이파이, 블루투스, 밝기, 음량 등을 빠르게 조절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알림 센터는 주로 위에서 내려올 때 나타나며 카톡, 전화 등 받은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제어 센터는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빠르게 켜고 끌 수 있어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편리한 기능입니다. 스마트폰에서 개발자 옵션을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번 휴대폰을 초기화하기, 2번 빌드 번호를 여러 번 누르기, 3번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4번 설정에서 직접 찾기. 개발자 옵션을 숨겨진 기능으로 활성화하려면 설정 휴대폰 정보에서 빌드 번호를 7번 빠르게 연속으로 누르면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면 개발자 옵션 메뉴가 설정에 나타나게 됩니다. 개발자 옵션을 주로 앱 개발자나 고급 사용자가 USB 디버깅, 애니메이션 속도 조절 등 시스템 레벨의 설정을 할 때 사용하므로 일반 사용자는 크게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키오스크에서 음성으로 주문하는 기능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은 무엇인가요? 1번 자동 번역 시스템, 2번 음파 인식, 3번 음성 합성 기술, 4번 음성 인식 AI.
음성인식 AI는 사람의 음성을 인식해 텍스트로 변환하고 주문을 처리하는 기술입니다. 최근 대형 음식점이나 카페 키오스크에 음성 주문 기능이 생겨나고 있으며 이는 손이 불편한 노년층이나 장애인을 배려한 기술입니다. 참고로 AI가 음성을 텍스트로 바꾸는 것이 음성인식이고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꾸는 것이 음성합성인데 키오스크의 음성 안내는 음성합성 기술을 사용합니다. 스마트폰에 백그라운드 앱 세로 고침 기능을 끄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1번 배터리 소비를 줄일 수 있다. 2번 화면이 더 밝아진다. 3번 용량이 증가한다. 4번 휴대폰이 더 빨라지나. 백그라운드 앱 세로 고침은 사용하지 않는 앱들이 뒤에서 계속 데이터를 받으며 배터리를 소모하므로 이 기능을 끄면 배터리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끄면 카톡이나 메일 같은 앱의 알림이 늦거나 안 올 수 있으니 중요한 앱만 선택해서 켜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노년층이 휴대폰 배터리가 자주 떨어진다고 느낀다면 이 설정을 조정해보면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알림 설정에서 특정 앱의 알림을 배지로만 표시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1번 알림이 화면 잠금 상태에서만 표시됩니다. 2번 앱 아이콘 위에만 숫자가 표시되고 팝업이나 소리는 없습니다. 3번 알림 소리 없이 조용히 알림이 옵니다. 4번 알림을 받지 않습니다. 배지 알림은 화면에 팝업으로 뜨지도 않고 소리도 나지 않으며 앱 아이콘 우측 상단에 작은 빨간 원과 숫자로만 알림을 표시합니다. 이는 중요하지 않은 앱의 알림으로 인한 방해를 줄이면서도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배려하는 알림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게임 앱의 알림은 배지만으로 충분하지만 은행 앱 알림은 팝업으로 받는 식으로 중요도에 따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자동 밝기 조절 기능이 꺼져 있을 때의 가장 큰 단점은 1번 화면이 더 자주 깜빡입니다. 2번 배터리가 더 빨리 소모됩니다. 3번 터치 반응이 느려집니다. 4번 블루라이트 차단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동 밝기 조절이 꺼져 있으면 밝기를 항상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게 되므로 필요 이상으로 높은 밝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져 배터리 소비가 증가합니다. 반면 자동 밝기 조절을 켜면 스마트폰에 탑재된 센서가 주변 환경의 밝기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화면 밝기를 조절하므로 배터리 수명을 15에서 25%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분들도 이 기능을 활성화하면 눈 피로도 줄이고 배터리 효율도 좋아집니다. 최근 카페나 음식점 키오스크에서 음성 주문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의 이름은 1번 인공지능 기반 음성 인식 기술 AI 보이스 레커그니션, 2번 NFC 근거리 통신, 3번 5G 네트워크, 4번 블루투스. 음성 주문 기능은 머신러닝 기반의 자연어 처리 기술과 음성 인식 기술이 결합된 인공지능 기술로 작동합니다. 키오스크의 마이크가 고객의 음성을 녹음하고 이를 텍스트로 변환한 후 주문 데이터와 매칭하여 자동으로 주문을 처리합니다. 이는 특히 손떨림이 있거나 터치스크린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 고객을 배려한 기능으로 스마트폰의 음성 어시스턴트, 시리, 구글 어시스턴트 등과 같은 원리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제스처 내비게이션 기능을 사용하면 기존의 무엇이 사라지나요? 1번 화면 잠금 기능이 비활성화됩니다. 2번 앱을 닫는 기능이 없어집니다. 3번 화면 아래의 물리적 버튼, 홈, 뒤로 가기, 최근 앱 대신 화면 가장자리 스와이프 제스처를 사용. 4번 화면의 알림 표시줄이 없어집니다. 제스처 내비게이션은 스마트폰 화면 하단의 물리적 버튼, 홈, 뒤로 가기, 최근 앱을 화면 양쪽 가장자리에서 손가락으로 스와이프하는 동작으로 대체하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하면 화면 하단의 공간이 확보되어 더 넓은 디스플레이를 활용할 수 있고
화면 가장자리 스와이프는 직관적이어서 한번 익숙해지면 버튼보다 더 편리합니다. 다만 시니어분들은 처음에는 기존 버튼 방식이 더 익숙할 수 있으므로 설정에서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데이터 절약 모드 또는 저사용량 모드가 인터넷 통신량을 줄이는 주된 방식은 일본 앱들이 백그라운드에서 데이터를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동영상 자동 재생을 비활성화합니다. 2번 화면 해상도를 자동으로 낮춥니다. 3번 와이파이 연결을 자동으로 끕니다. 4번 모든 앱의 인터넷 접속을 완전히 차단합니다. 데이터 절약 모드는 백그라운드에서 앱들이 자동으로 데이터를 받지 못하도록 막고 소셜미디어나 유튜브의 동영상이 자동 재생되지 않도록 설정하며 이미지 해상도를 낮춰서 데이터 소비량을 줄입니다. 이를 통해 월정액 데이터 통합량 초과를 방지하고 통신요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특히 공항이나 해외에 갈 때 또는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시니어분들이 월말에 사용 가능 데이터가 부족할 때 매우 유용한 기능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음성 명령을 사용하여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1번 음성 녹음 기능, 2번 음성 인식 기능, 3번 음성 증폭 기능, 4번 음성 어시스턴트. 음성 어시스턴트, 삼성의 빅스비, 애플의 시리는 사용자의 음성 명령을 인식하여 전화, 메시지, 검색 등을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AI 기술입니다. 단순한 음성 녹음과는 달리 음성을 인식하고 명령을 이해하여 작동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손으로 타이핑하기 어려울 때 음성 어시스턴트를 사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스마트폰 카메라에서 사진을 찍을 때 사진이 흔들리는 것을 자동으로 보정해주는 기능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1번 플래시 자동 감지, 2번 자동 초점 기능, 3번 광학 이미지 안정화, 4번 노이즈 제거 기능. 광학 이미지 안정화, OIS는 렌즈 안의 센서가 움직여서 손떨림을 자동으로 보정하여 선명한 사진을 만들어줍니다. 자동 초점은 피사체에 맞춰 초점을 잡는 별개의 기능으로 두 기능은 협력하여 더 나은 사진을 제공합니다. 요즘 스마트폰은 이 기능으로 어두운 환경이나 손떨림이 많을 때도 선명한 사진을 촬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보안 폴더 또는 안전한 폴더 기능은 주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나요? 1번 인터넷 속도 향상, 2번 배터리 절약, 3번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4번 저장 공간 확대. 보안 폴더는 중요한 사진, 문서, 앱 등을 암호로 잠가서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기능입니다. 은행 앱이나 개인정보를 담은 파일을 보안 폴더에 넣으면 스마트폰을 타인에게 맡길 때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분실 위험이 있을 때 매우 유용한 기능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손떨림 방지 기능이 주로 도움이 되는 상황은 1번 배터리 절약, 2번 어둡고 흔들리는 환경에서의 사진 촬영, 3번 화면의 밝기 조절, 4번 와이파이 연결 속도 향상. 손떨림 방지 기능은 카메라의 광학 이미지 안정화, OIS 또는 전자식 이미지 안정화, EIS 기술로 작동하며 움직이는 손에서도 선명한 사진을 촬영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 어둡고 흔들리는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데 노년층이 손이 떨릴 때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이 기능은 카메라 렌즈가 움직이거나 센서가 이미지를 보정하는 원리로 작동하므로 극도로 큰 움직임에는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앱의 권한 설정을 제한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1번 앱이 더 빨리 작동한다. 2번 휴대폰 화면이 더 깨끗해진다. 3번 카메라,
위치 등의 정보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 4번 앱의 용량이 줄어든다. 앱의 권한 설정은 각 앱이 카메라, 마이크, 위치 정보, 연락처 등에 접근하는 것을 사용자가 제어할 수 있게 해주는 보안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게임 앱이 위치 정보를 요청하면 거부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하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최근 앱들이 과도한 권한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기적으로 설정을 점검하여 불필요한 권한을 거부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에 매우 중요합니다. 키오스크의 터치 화면이 반응하지 않을 때 가장 먼저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은 1번 옆 사람에게 도움 요청하기, 2번 화면을 강하게 여러 번 두드리기, 3번 휴대폰 카메라로 비추기, 4번 화면을 깨끗한 천으로 닦기. 키오스크 터치 화면이 반응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먼지나 물기가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천으로 화면을 닦으면 대부분의 경우 정상 작동합니다. 화면을 강하게 두드리는 것은 오히려 기계를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참고로 터치 화면이 계속 반응하지 않는다면 기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맹점 직원에게 알리고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마트폰 카메라의 야간 모드 또는 나이트 모드는 어두운 환경에서 어떻게 밝은 사진을 만드나요? 1번 플래시의 밝기를 극도로 높입니다. 2번 적외선 센서를 활성화합니다. 3번 화면 밝기를 자동으로 올립니다. 4번 카메라 센서의 감도를 높이고 여러 장의 사진을 겹쳐서 이미지를 만듭니다. 야간 모드는 카메라의 ISO 감도를 높이고 셔터를 더 오래 열어서 빛을 더 많이 받은 후 인공지능이 여러 장의 사진을 자동으로 합성하여 밝고 선명한 이미지를 만드는 계산적 사진 기술입니다. 이는 단순히 플래시로 밝히는 것과 달리 자연스러운 밤 풍경을 살리면서도 어두운 부분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최신 스마트폰들의 야간 모드 성능은 매우 뛰어나서 전문 카메라 없이도 밤 풍경을 멋지게 촬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의 임시 저장소 또는 캐시 메모리를 정기적으로 삭제하는 주된 이유는 1번 저장 공간을 확보하고 앱이 더 빠르게 작동하도록 하기 위함, 2번 휴대폰의 화면 밝기가 증가합니다. 3번 배터리 충전 속도가 빨라집니다. 4번 모든 개인 파일이 영구 삭제됩니다. 캐시는 앱이 자주 사용하는 데이터를 빠르게 로드하기 위해 임시로 저장하는 데이터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불필요한 캐시가 쌓여 저장 공간을 낭비합니다. 캐시를 삭제하면 저장 공간이 늘어나고 앱들이 캐시를 다시 만들어야 하므로 간접적으로 시스템 성능이 최적화됩니다. 다만 캐시 삭제 후 처음 앱 실행 시에는 약간 느릴 수 있는데, 이는 일시적이며 결국 휴대폰 성능이 더 좋아집니다. 최신 스마트폰에서 하드웨어 기반 보안이라 불리는 기능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요? 1번 스마트폰의 물리적 손상을 방지하기 위함, 2번 생체 인식, 지문, 얼굴, 데이터와 결제 정보를 매우 안전한 집에 별도로 저장하기 위함, 3번 화면의 밝기를 자동으로 조절하기 위함, 4번 모든 앱의 설치를 제한하기 위함. 하드웨어 기반 보안은 스마트폰 내부에 보안 엔클레이브 또는 시큐어 엘리먼트라는 별도의 암호화된 칩을 두어 지문이나 얼굴 인식 데이터, 신용카드 정보, 암호화 키 같은 극도로 민감한 정보를 메인 프로세서와 분리해서 보관하는 기술입니다. 이렇게 하면 해킹되더라도 민감한 정보는 별도로 보호되므로 결제 사기나 신원 도용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시니어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안심하고 결제하고 은행 거래를 할 수 있는 것도 이런 보안 기술 덕분입니다. 스마트폰의 접근성 설정에서 음성 피드백 기능을 켜면 화면의 어느 부분에 손가락이 있는지 무엇으로 알려주나요? 1번 자동 확대, 2번 음성 안내, 3번 화면 밝기 변화, 4번 진동 신호.
음성 피드백 기능은 시각 장애인이나 눈이 불편한 사람을 위해 화면의 내용을 음성으로 읽어주고 손가락이 닿은 아이콘이나 텍스트를 목소리로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전화 아이콘, 설정 버튼 같이 현재 위치와 그 기능을 음성으로 안내합니다. 이 기능을 켜면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분들도 독립적으로 스마트폰을 조작할 수 있게 됩니다. 키오스크나 스마트폰 결제 시스템에서 생체인식 결제 기능이 제공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점은 무엇인가요? 1번 현금으로만 결제할 수 있다. 2번 결제 한도가 무제한 증가한다. 3번 결제 금액이 저렴해진다. 4번 결제 속도가 빨라지고 보안이 강화된다. 생체 인식 결제, 지문, 얼굴 인식는 비밀번호 입력 없이 빠르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으면서도 타인이 사용할 수 없어 보안 수준을 크게 높입니다. 특히 핀번호처럼 타인에게 노출될 위험이 없으므로 신용카드 도용 방지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요즘 은행과 편의점 키오스크에서 이 기술을 빠르게 도입하는 이유도 편의성과 보안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